안녕하세요. CB3D와 인프라웍스를 활용한 GIS 공간정보 기반의 BIM 데이터 구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상상진아 진유진 엔지니어입니다. 네, 홍진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진행은 CB3D와 인프라웍스에 대한 BIM 모델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BIM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M 공간정보 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때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B3D와 인프라웍스에 기반의 BIM 모델 구축 프로세스의 이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CB3D 인프라웍스 기반의 모델 구축 프로세스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러면 이 CB3D와 인프라웍스에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선 지금 세션에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왜 이런 세미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강조도 많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이 되는, 물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 거시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 인프라 시설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개념인지,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면 보통 메타버스, VR, AR, MR, 그리고 그런 스마트 기술 중에서는 드론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하면 어떤 기술이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하면 보통 스마트 기술의 집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기술 안에서 도시 건설, 도시 시설 인프라 쪽에서 생각을 하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보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의 기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 안에서의 스마트 시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BIM이라든지 설계, DW 파일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현황을 구현할 수 있는 스캔 데이터,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우선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전체적인 구성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스마트 시티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디지털 트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가 반영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이제 현황을 구축하는 거 있죠. 현황 구축을 하고 그 현황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현황에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도시 인프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구축되어 있는 모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분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현황을 구축하고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시설과 장비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에서는 시민 참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민 참여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설을 구축되어 있는 걸 쓰고 활용할 때, 시공 모델이라든지 운영 모델이라든지 행정 모델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 참여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세스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인 스마트 시티 구성에서 이제 BIM,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시설 구축, 관리 이런 부분이 BIM에서의 정보 구축과 데이터 구현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다. 현황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마트 시티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스마트 시티 기반의 도시 모델 구축이라는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이고, 지금까지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많이 구현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도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인프라 같은 경우는 도시 시설 인프라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있는 부분과 기술 있는 부분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운영이 되는 것들이고 그 기반은 도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항만, 수자원 등의 지역 특성에 맞춰서 도시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스마트 시티에서 BIM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스마트 시티에서의 도시 시설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기반의 데이터하고 정보 모델이 통합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된다고 제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 모델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모델 구축 이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모형을 만들고 껍질을 만드는 걸로 우선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중요한데 구축 모델의 기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설계 쪽에서도 BI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BIM이라는 거는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GIM이라는 모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GIS, 공간정보 기반의 도시 인프라 시설이 정보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 구축되고 운영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도시 모델 구축,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의 모델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쪽의 BIM 프로그램을 생각을 한다면 뭐 레빗으로 시설 구축하고 시빌3D로 지형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모델 구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BIM을 프로그램 하나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BIM 구축 프로세스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 BIM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BIM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BIM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 하나로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시공단이라든지 유지관리단이라든지 설계단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념 설계라든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시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BIM 모델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거기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 기반의 계획 모델을 구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그리고 BIM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리 말씀드렸던 시빌 3D 기반의 지형 구축, 레빗 기반의 어떤 시설 모델 구축, 그리고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나비 수역을 통해서 공정 관리를 한다거나 간섭 체크를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웍스 기반으로 해서 통합 모델을 관리하는 것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BIM, GIM이라고 얘기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활용하는 차원까지 장기적인 부분에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하는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의 BIM 워크플로우까지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만 혹시 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BIM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중심이 돼서 구현이 되는지와 공간 정보가 BIM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용이 되는지가 좀 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내에서 BIM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가장 큰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얘기를 하면 BIM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BIM이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델을 구축하는 걸로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구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데이터라는 개념이 좀 빠져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BIM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BIM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 기반의 모델링을 구축해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정보라는 부분을 구축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BIM을 얘기하면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모델 기반의 모델링, 정보 그 기반 모델링을 활용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는 얘기를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만 데이터라는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라는 부분은 그 현실에 존재하는 사항들 중에서 효율적인, 필요한, 목적성에 맞는 데이터가 구성된 것들, 정제된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AI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좋은 정보,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좋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안에서 도시 신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설계 자료라든지 현황 데이터라든지 측량 데이터, 공간 정보, 스캔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데이터 정보의 기반이면 BIM에서 공간 정보 GIS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데이터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는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인포메이션 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시스템이겠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BIM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설계도서, 현황 자료, 측량 데이터, 스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BIM 모델을 구축을 하는, BIM을 하기 위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도 하고 BIM 모델도 구축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GIS 모델의 구성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GIS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그냥 데이터, 정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정보화되는 것들이 GIS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GIS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GIM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될 부분도 있죠. 지리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 근데 지리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어떤 데이터 여러 가지 중에서 형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델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상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설계 쪽에서는 거의 도면을 얘기하죠. CAD 도면, 뭐 DW 파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BIM 모델을 생각을 하면 그냥 껍질만 있는 모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정보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레스터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이라든지 위성사진 또는 측량 데이터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GIS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 선, 면, 보통 노드, 링크, 폴리곤이라고 얘기하는 벡터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이런 정사 영상들을 포함을 한 레스터 데이터가 있는 거죠. 복합적인 벡터 데이터와 레스터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GIS 데이터를 BIM에서도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GIS 데이터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GIS 데이터는 복합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SQL 데이터, 뭐 SDF, 쉐입 파일, 뭐 웨슬리 쉐입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정사 영상들, 항공사진, 위성사진 이런 레스터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도시시설 운영, 관리 모델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예전에는 현황에 대한 것들만 관리하고 정체되어 있다면은 BIM 기반을 통해서 발전적인 모델 그리고 상호적인 모델로 운영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 기반의 지도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실제적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시설 모델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3차원 지도 모델이라든지 뭐 POI나 이런 쪽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 도면 모델이 통합돼서 BIM, 스마트 시티, 그리고 디지털 트윈까지 기반 데이터의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에도 공간정보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실제 생활에도 밀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항공사진, 위성사진은 설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받는 뭐 구글맵이라든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도 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 항공뷰를 본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본다거나 POI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POI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GIS 데이터에 밀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점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갔을 때 어떤 지역에서 뭐 주유비가 싸다든지 어떤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 있다든지 뭐 맛집 검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지리 정보와 문화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간 정보에 활용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지도라고 하면 아 요즘 누가 지도를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쓰실 때 당연히 다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라는 것들은 우리가 위치 정보라든지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합적인 정보를 활용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고, 현재 생활에서도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바로 공간 정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배경과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BIM 모델 구축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공간 정보 구축에 대해서도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왜 구축을 하는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확고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개념을 잡는 부분에서는 BIM 모델과 설계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때 공간 정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짧게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시빌 3D와 인프라웍스를 통한 도시 시설 모델, 인프라 모델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GIS와 GIM이라는 개념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모델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시설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구축할 때,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지형 구축해서 거기에 시설 모델 올리고, 시설 모델을 올렸을 때까지는 이제 현황이 구축이 된 거겠죠. 근데 이 지형과 현황 시설에 대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거는 기존에 있던 모델만 구축하는 거라면 그 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들, 뭐 쉐입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객체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들, 사실 쉐입 데이터라든지 객체 데이터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데이터와 모델을 통합을 해서 전반적인 모델 구축 프로세스를 거춘다면 최종적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BIM에 관련된 것들을 설계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공간 정보가 포함된 도시 정보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로 갈 때 시설 인프라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걸 구축한다, 이런 개념에 대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장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형 데이터와 어떤 시설 데이터, 물론 그 안에는 시공상에서 뭐 구조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이제 수자원 쪽이나 항만 쪽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CFD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리 해석에 대한 것들도 반영이 될 거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홍수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링 경진대회 상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홍수에 대한 기존 시설에서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향후 도시 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반영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공간 정보 데이터와 지형 데이터, 시설 모델, 그러한 것들의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포함돼서 모델이 구축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인프라웍스 기반으로 해서 도시시설 모델을 구축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원 쪽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형을 만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XF 파일이나 쉐입 파일 같은 경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지형의 연속 지적도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뭐 일대 5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검증을 하면서 좌표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현황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쉐입 파일을 통하면 시설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빌 3D로 지형을 구축하고, 물론 좌표계가 맞춰져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젝트 좌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구 좌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구 좌표계를 맞추려면은 기본적으로 시빌 3D하고 인프라웍스에 대한 데이터가
좌표에 맞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쉐입 데이터를 가져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지형 데이터와 시설 데이터를 좌표에 맞게 포함을 하면 인프라웍스 상에서 지금처럼 통합된 모델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현황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쉐입 파일 안에 시설 데이터를 반영해서 가져오면 각각의 시설에 맞는 데이터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설에 대한 분석, 지형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버퍼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맞는 각 시설에 맞는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형 분석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물론 12-3D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12-3D 데이터와 쉐입 데이터, 공간 정보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인프라웍스상에서도 통합적인 모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공간 정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시설 데이터가 기본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단에서의 데이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언제 시공이 됐고, 뭐 재건축 관련된 것도 요즘 많이 이슈가 있죠. 정권 교체 이후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언제 시공이 됐고, 그 건물들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시설물 정보를 통해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인프라웍스에서 구축한 것처럼 기존의 시설 데이터를 반영한 것들이 확인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다. 저희 직원이 좀 많이 고생을 해서 만든 데이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석에도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 이제 요 이전의 영상 같은 경우는 지련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DXF를 갖고 지형 만들고 쉐입 파일 가져와서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2-3D에서의 설계 자료, 그리고 지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웍스에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1-3D 인프라웍스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1-3D라는 프로그램은 토목 설계에서의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거고, 토목 BIM에서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11-3D라는 거죠. 물론 지구좌표계에 대한 반영이 있어서 11-3D 인프라웍스는 좌표에 대한, 모델에 대한 데이터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3D 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링 설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모델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형 만들고 선형, 종단, 횡단 기반의 연속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고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토목 BIM에서 요구가 되는 설계 기반의 모델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11-3D 안에 기본적인 GIS 작성과 편집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GIS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12-3D 안에 있는 거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계획 도면 안에 어떤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 지형을 만들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 데이터에 추가적인 객체 데이터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겁니다. 물론 쉐입 파일 안에도 객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한 설계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는 객체 데이터, 보통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OD라는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구현하는 것들이 이제 GIS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11-3D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3D 지형을 작성하는 게 11-3D에서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설계 기반의 선형과 삼각망 기반의 지형을 작성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토목 설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연속 구조물, 토목 설계 기반의 선형, 종단, 횡단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른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도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D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정지에 대한 부분, 부지 계획에 대해 있어서 단지라든지 부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어떤 토목 물량에 대한 것들을 계획 기반을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물론 여기서는 연속 구조물에 사용하는 선형, 종단, 횡단 개념 외에 이제 형상선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부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11-3D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이제 BIM 쪽에서는 이제 MEP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MEP라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관망 모델링 하면 이제 MEP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관망 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통의 BIM 쪽에서 MEP를 얘기하는 건물 내부에 있는 관망이나 시설의 관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하수, 우수, 오수에 대한 관망 모델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망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선형에 대한 부분 플러스해서 GIS 쪽에서는 노드와 링크와 폴리곤에 대한 관계성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상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이 관망 모델링, 11.3D 관망 모델링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1.3D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프라웍스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델의 구축과 사용되는 데이터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11.3D에서는 토목 설계, 토목 BIM에서 모델 구축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 모델을 통합하는, 구축된 모델을 통합 활용해서 별도의 계획 모델이나 대안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1.3D는 설계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토목 BIM에서 기반이 되는 엔지니어링 기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인프라웍스는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인프라웍스에서는 어떤 특정 모델을 편집하고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모델을, 엔지니어링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인프라웍스에서 가장 이해가 중요한 거는 설계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모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설계 데이터, 선형을 갖고 바로 도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지 계획되어 있는 거라든지, 어떤 수처리 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갖고 물 영역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세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인프라웍스가 아니라 11.3D에서 하는 거고, 그러한 모델을 반영을 하되 설계 기반의 모델이 확인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프라웍스에서 되는 것이다. 설계 자료와 데이터와 모델이 통합되는 것이 바로 인프라웍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웍스를 생각을 하면 그냥 보통 모델 통합 뷰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델 뷰어를 쓰시는 분들도 인프라웍스에서는 모델 통합 뷰어면 뭐 우리도 쓰는 모델 뷰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인프라웍스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니어링 기반의 데이터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 그러니까 선형이나 종단이나 어떤 종국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모델을 가시화하는 것, 그냥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대안 작성을 하는 부분까지 가고, 설계 종단에 대한 것들, 선형에 대한 것들도 물론 11.3D에서 하는 것처럼 뭐 설계 속도를 반영한다거나 어떤 종국선의 뭐 완화곡선에 대한 그런 설계 값을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값을 어느 정도에 검토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가시화된 모델 구축이 가능한 게 인프라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모델을 통합하는 것, 엔지니어링 설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생각을 할 거는 모델에 있는 형상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원에 대한 것들을 이런 모델이 구축되어 있을 때 어떤 재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교량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교각이나 교대나 이런 것들의 배치에 대한 것들, 어떤 재원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대안 검토하거나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교량 모델을 가져와서 안 맞으면 다시 모델링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 변경해서 교각, 교대에 대한 것들을 도로에 관련된 것들 문제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조정을 한다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패밀리나 라이브러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웍스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인프라웍스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3D하고 인프라웍스에 대한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싱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3D 반영된 모델을 인프라웍스에서 반영해서 설계 제형값에 맞게 보여주는 것들인 거고, 그리고 설계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 현황을 연동시켜서 설계는 설계대로, 현황은 현황대로, 시공은 시공대로 따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설계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경과를 검토하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같이 싱크해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반영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모델 검토나 현황 검토를 각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대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BIM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보 기반 모델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활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모델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설계 정보, 시공 정보,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이 GIS 데이터가 포함을 해서 시각화를 하고 대안 작성하는 것, 그리고 대안을 검토를 해서 계획안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또 대안 비교를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인프라웍스는 파일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 검토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레빗에서도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거 모델을 만들어서 검토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검토 안상에서 파일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경되어 있는 대안 같은 경우는 북마크로 한다거나 어떤 애니메이션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계획안 검토, 세부안 검토, 대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프라웍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BIM도 쉽지가 않은데 공간 정보나 뭐 GIS, GIM은 설계 도면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지형도 만들어야 하고 항공 사진도 사용을 해야 하는데 GIS 데이터도 이야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사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인프라웍스, 시빌 3D, 맨 처음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BIM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GIS, GIM, BIM,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캔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통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 인프라웍스에 통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형을 만들 때도 3D 지형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형을 만드는 것들이 어떤 설계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현황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3D 스캔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현장에 있는 스캔 데이터, 드론에서 나온 측량 데이터들을 다 포함해서 만드는 복잡한 절차들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인프라웍스 상에서는 어떤 지형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서피스 면만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획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절토 구간, 성토 구간에 대한 것들, 암층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물량을 산출하는 어떤 암선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까지 해서 지형 구축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좀 쉽게 개발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양한 데이터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형을 만드는 것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들은 11-3D에서 지형을 만드는 방식인데 원래 11-3D 상에서 만들 때는 뭐 이름을 주고 스타일을 주고 데이터를 주고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본적인 현황 데이터를 저희가 좀 쉽게 만드는 방식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리원 자료를 통해서 다운받은 걸 갖다가 바로 DXF 파일을 지형으로 만드는, 물론 좌표계 지정도 되도록 하고 물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기능 중에 하나고 DXF를 가져오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도엽에 되어 있는 12개 정도 도엽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도엽에 바로 지형을 만들죠. 영상 편집한 거는 아니고요. DXF 12개 도엽을 가져와서 그 지형을 바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레스터 영상도 보이시죠? 저거는 맵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구글 맵도 사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빅맵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황에 맞는 지도 서비스 상에서 우리가 가져온 DXF 기반의 지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쉽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지형이 프로젝트에 적정한가, 그 해당 지형의 좌표계가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형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건 우선 도엽에 맞게 DXF 파일 내려와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만든 지형이 기반 데이터예요. 물론 그냥 DXF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형에 현황에 맞게 우리가 인프라웍스에서 레스터 파일을 사용을 할 거면 그 도엽상에 맞는 항공사진, 뭐
정사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3D 지형에 매핑이 되는 드레이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인프라웍스상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걸 하죠. 근데 그 정사 영상을 지금 보시는 각 도형마다 붙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를 붙이겠다고 하면 DXF하고 같이 붙여온 레스터 영상, 정사 영상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레스터 데이터들을 해당 도엽에 클릭을 하게 되면 각 도엽에 맞도록 이 레스터 데이터들이 DXF 데이터하고 붙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월드 파일이라는 게 있어야 레스터 데이터는 원하는 통합 모델 상에서 레스터 데이터와 지형 모델 그리고 위치에 있는 객체 데이터, 공간 정보 데이터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엽에 대한 것들을 쉽게 통합해서 가질 수 있다. 12개 도엽이면 클릭을 한 12번 정도 하면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잘못 클릭하게 됐을 경우는 편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한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시는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지형을 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레스터 데이터를 지형, 그러니까 DX 파일의 도엽에 맞게 붙여 넣는 것. 물론 좌표계가 다 반영되게 지형 작성하는 거고 좌표계에 맞게 레스터 파일을 붙여서 이 데이터들은 월드 파일이라는 우리가 3D 모델로 가서 간단하게 말하면 인프라웍스 상에서 모델 통합을 할 때 좌표계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이전 영상,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쉐입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쉐입 파일을 가져와서 이 쉐입 파일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쉐입 파일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자체도 기본적으로 3개 이상, 5개 이상의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SHP라고 형식이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SLU 쉐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토데스크에서는 SDF라는 파일 포맷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현황의 GIS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 데이터들 안에, 공간정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설계 데이터하고 레스터 데이터와 매핑을 해서 그 위치에 맞는 좌표계에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여기에도 좌표계가 반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라든지 시설 정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시설 계획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객체 데이터라는 거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실 쉐입 파일을 가져올 때는 찾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맞나 안 맞나 봐야 되고 좌표 맞춰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클릭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도록 좀 개발한 부분. 지형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레스터 영상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지금 보셨던 객체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3단계의 작업을 좀 저희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운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은 지금까지 3가지 데이터는 다 지리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데이터의 작성은 이제 지형이나 레스터, SHP 파일인데 별도의 자료가 설계로 추가되어 사용될 때는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이제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지형 만들고 레스터 데이터 넣고 쉐입 데이터, 그러니까 공간 정보 데이터, SDF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GIS 데이터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현황 데이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공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운영적인 부분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모델 안에서 설계 안에서 물론 BIM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설계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바로 객체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객체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말 그대로 선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반적인 설계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현황 모델을 갖고 있고 이 현황 모델은 미리 보셨던 맵 하이브리드에 있는 것처럼 좌표 체계에 맞는 정사 영상 배경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객체 데이터와 정사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좌표계를 맞춰야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들하고
현황 데이터라든지 지형 데이터라든지 객체 데이터가 포함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맵핑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맞다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뭐 도로 같은 경우는 선형일 경우에 뭐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안에 모델을 구축할 때 뭐 정거장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면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을 또 담아야 됩니다. 뭐 OD라고 하는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객체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약자로는 O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안에 데이터를 담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뭐 쉐입, SDF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이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객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 객체 데이터라는 걸 만들려면 정의도 해야 되고 디지타이징이라는 걸 해서 객체를 그리면서 데이터를 담는 연속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하고 필드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데이터라는 것들 미리 오늘 처음에 정보와 데이터라는 걸 갖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 이유예요. 정보라는 걸 담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쓰려면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는 계층 구조가 있고 테이블과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지, 정제를 하기 위해서 뭐 정수라든지 문자라든지 실수라든지 데이터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우리가 설계하기 위한 이유에는 제가 GIS 데이터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공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 건물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담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객체 데이터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이 원래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제 정의 단계가 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BIM을 만들기 위한 공간 정보, GIS 데이터, GIM 데이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좀 제안해 드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게 있고, 사실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을 이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BIM에서 정보 구축에 대한 것들, 어떤 데이터들, 네, 지금 뭐 이세현님께서 주신 거 중요한 모델 구축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들이면 어디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 같고, 구체적인 게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저희 회사 교육이라든지 엔지니어협회 교육, 저희 회사에서 상상 플렉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유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빔데이터 구축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토데스크 빔 360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부분도 뭐 디테일한 부분, 상당히 빔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더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BIM 클라우드 기반 관련돼서 서비스는 많이 하고 있고, 이 질문이 혹시 현황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부분이라면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민수님을 보면 리버스 프로라고 말씀하는, 아마 리캡 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 요거는 컨설팅 서비스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내용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라. GIS 데이터 설계 시 공간 정보 고려 사항, 중첩과 누락에 대한 보정. 네, 누락 보정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누락 보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원 공간 설계 시에서 도면과 모델 사이의 누락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쉐입 파일이나 설계 데이터 누락이나 보정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제가 11.3D 말씀드릴 때 도면 정보에 대한 맵 클린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 정비라고 해서 설계 데이터 보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모델 기반으로 한 거라면은 이렇게 모델과 설계 데이터 기반이면 이건 별도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GD팀에서 하고 있는 뭐
다이나모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주처 입장에서 전문가 없이 제출하도 유효성에 대한 것들. 유효성 검토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최정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데, 이런 인프라나 제도적인 개선은, 국가 정보,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상에서, 국가 로드맵상에서 봤을 때는 2025년, 2030년까지도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건설교통부 자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면, 실내 공간 정보 지도를 표시하는 것, 외부 정보, 내부 정보를 통해서 가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합 가시화라는 거는 내부 정보과 내부, 외부, 실내 공간 정보와 외부 일반적인 공간 정보를 하는 거라면 이건 통합 플랫폼보다는 별도의 SI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님은 지금 정밀지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한 것들은 사실 검토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정밀지도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부분을 설계상에서 1대 5천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건설사에서도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물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구조물의 수명주기와 GIS 연결 데이터가 GIS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는 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추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라면.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GIS BIM 매핑. 이거는 아직 템플릿 말씀 주셨는데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주신 게 조선소 공간 정보랑 센서 정보를 통해서 시설 관제 시스템. 이 부분은 매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실내 공간 정보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설 자동화나 FM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 연구소 쪽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한 부분들도 운영관리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한 지형, 이훈상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데 이훈상님이 주신 질문은 아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11.3D 인프라웍스에서 바로 가능한 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변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교량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임근식 님이 질문 주신 3D 소프트웨어 포맷. 그냥 포맷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프라웍스에서는 사실 이 3D 소프트웨어 포맷이 3D 모델에 대한 것들인 건지 아니면 유은상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인지 그거 좀 구분하셔서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승원 님이 주신 인프라웍스 기반의 빔 모델 구축 솔루션 관련 이슈와 해결 사례. 이거는 되게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했던 전체적인 인프라 세션에 대한 것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전체적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게 있나 한번 좀 볼까요? 그리고 리습 구동하도록 하는 양재영 님이 주신 부분 웹이나 모바일 웹에서 리습 구동하도록 추후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리습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오토데스크에서는 리습을 안 쓴 지가 좀 됐죠. ALX 쓴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API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도 구체적인 무슨 리습인지 어떤 기능인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신 뭐 웹이나 모바일 웹에서 리습 구동한다라는 양재영 씨 질문 같은 경우는 리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리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보면은 그냥 11.3D에 있는 기능을 모르셔가지고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어떤 문자로 뭐 점 데이터를 이동한다든지 표고값을 준다든지 그리고 쉐이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쉐이 파일은 등급값을 못 써라고 하는데 제가 엔지니어 협회나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제가 교육해드린 내용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쉐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환해서 그것도 DXF처럼 쓸 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쉐이 파일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D CAD 모델링하고 BIM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라고 신익주님께서 주셨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라는 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3D CAD 모델링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토목 BIM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데이터를 끊어서 봤을 때
뭐 종단이나 횡단 데이터를 봤을 때 CAD 모델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그게 BIM하고 CAD 데이터를 가장, 뭐 김홍식 님이 주신 질문이랑도 비슷할 것 같네요. CAD와 BIM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라메트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자동화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리고 모델의 정보가 있어서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하느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BIM 모델도 말씀을 드렸지만 BIM 얘기하면 저희가 정보로만 밀집돼 있어요. 근데 저는 BIM에서의 정보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 모델링이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공간정보, GIS 데이터, 그리고 공간정보 모델링인 GIM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GIS 공간정보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좀 갖게 되면 오히려 설계 쪽에서도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전에 뭐 호남고철이나 이럴 때 저한테 교육받으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쪽에서 한 10대 안쪽에 드시는 분들은 이 공간정보 기반의 GIS 기반의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공간정보는 설계 쪽이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것보다는 측량 쪽에서 GIS 쪽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네, 양재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보시면 거의 다 개발 관련된 쪽에 말씀을 드려주셨고요. 양재영님은 오히려 지금 주신 게 뭐 표준 설계 도면 공유하는 부분, 지금 저 표준 설계도 공유라는 부분은, 네, 표준 설계도 공유라는 거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공유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제가 보면 CAD 스탠다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오토캐드 상에서도 기본적인 DWS라는 파일 포맷이 있고요. 그것도 극예변이라는 포맷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호숙님도 질문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아파트 주택 메타버스 어떤 준비 데이터, 사실은 지금 이호숙님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메일을 봤을 때 KT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 같은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주신 부분이 건설사나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성님이 주신 GIS 기반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파트 견본주택 등의 메타버스 활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견본주택에 대한 디테일한 내부 공간 정보, 실내 공간 정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델 기반이 있어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견본주택이 기반이라면은 전반적인 인프라 네트워크에 관한 접근성, 도시시설 인프라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견본주택까지의 뭐 도로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주변 시설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용 설계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실제로 I로 시작하는 지자체하고요. 그리고 모 건설사에서도 플랫폼 개발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주영 님이 드신 질문을 보면 GIS 데이터 분석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시는데, 사실 이 GIS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때 GIS에서 BIM 모듈을 기업 상황에 적절하게 구축하려는 경우라는 게 우선 목적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BIM 모델이라는 게 BIM도 목적에 따라 구축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GIS 데이터도 목적에 따라 구축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GIS, BIM 둘 다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문주홍 님이 주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사업 모델에 대한 걸 구축을 한다, 해외의 공사 계획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타르 관련된 쪽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 모델에 대한 것들, 도시 인프라 연계되는 것들, 실제 계획 모델에 대한 것들을 했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재영 님이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는데, 파일 포맷은 웹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쉐입 파일은 인식 못한다. 왜? 웹 형식의 파일 포맷, 변환 지원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웹 기반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야 되죠, 당연히. 네, 좀 더 위로 볼까요? UAM이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간 정보를 법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건설교통부 쪽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간정보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이냐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도시시설 연구라고 하고 있는 뭐 시립대 안에서 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드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UAM 말씀 주셨는데 UAM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장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칙은 있죠. 당연히 법적인 기준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더 체계가 되고 법제화돼서 사실은 그 법제화보다는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 3D 작업을 위한 권장 사양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이건 오토데sk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메모리 16 이상 쓰는 게 중요하고요. 김정숙 님이 주신 BIM 정책이나 새롭게 제안될 내용 이 부분은 저희 쪽에도 질문 주셔도 되고 사실은 올해 7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BIM 지침이 시행 지침으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근식 님 같은 경우는 고급 레벨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작업인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급 레벨의 작업인지. 네. 지금 주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공식 사이트 11 3D 임근식 님이 주신 질문에 공식 사이트는 이거는 도움말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서 도움말에도 파일 포맷에 대한 것들 어떤 파일 포맷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냥 열기 닫기 파일을 하는 파일 포맷인지 공간정보상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하는 파일 포맷인지 아니면 인프럭스상에서 호환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랜덱스엠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오늘은 랜덱스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지금 이 BIM 쪽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거의 다 IFC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랜덱스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 님이 주신 업무장 간의 협업 시스템 보안 강화 요소는 이건 제가 질문 드릴 건 아니고 구체적인 부분을 질문을 주세요. 그냥 언택 시대에 맞춰 보안 시스템 도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KT 쪽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관련된 건지 빔 모델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에 대한 관계된 것들인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근식 님이 좀 주셨던 것들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BIM을 그냥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BIM에서 가장 구축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발주처나 시공사나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해가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어떤 목적에 맞는 어떤 LOD에 맞는 어떤 정보를 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협의하는 것들이 그냥 BIM 모델로 하세요라고 했던 부분들이 가장 어렵죠. 지침도 지금까지 그랬던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임근식 님이 주신 질문은 아주 많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수장님 시간이 다 돼가서 질문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고 이메일 주시면 추가 답변이나 지금 컨설팅 말씀 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컨설팅 말씀 주신 분들도 있는데 꼭 연락 주시고 저희 내용들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